네, 메이크원의 조승우 대표 모시고 오늘은 2023년 보험 가입 전략, 보험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자동차 보험 이야기도 했고 실손 보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책임보험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이 가입한 보험 중에서 이제 연금 세제 혜택, 연금 계좌라고 하죠. 연금 계좌 세제 혜택. 이것도 좀 변화를 해서 좀 확장화 시켜준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기존에 연금을 준비를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보험 같은 경우도 연금보험이라는 게 존재하죠. 거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제 혜택의 한도가 기존에 400만 원에서 올해는 6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 그만큼 혜택을 더 받게끔 조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뭐 기존에 가입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새로 그러면 또 준비를 해서 이 혜택을 더 늘려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추가 납입 부분이 다 연금보험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자일 경우에 이 세금 혜택을 보겠다라고 하신 경우는 추가 납입을 조금 더 늘리셔서 그래서 연금보험의 이 세제 혜택 변화된 부분을 600만 원까지 이제 좀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액공제 금액을 400만 원이었었는데 600만 원 늘렸다는 얘기죠. 네. 그 급여가 좀 높으신 분들은 뭐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네.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급여가 올라가니까 좀 더 저축을 해라. 그다음에 연금에 좀 가입을 많이 해서 노후 준비를 좀 개개인이 스스로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도 다 맞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 좀 우리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떠한 한 일부분의 나라에서 일정 우리 소득 부분에 있어서 예. 좀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만든 또 제도도 여기 포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금 소득을 또 분리과세 한다고 그러면서요. 이거는 네. 뭐 보험은 아니지만 우리 연금 소득 분리과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기존에는요 연금소득이 그 종합소득세와 네, 함께 네, 그렇죠. 과세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연금소득이 기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하고요. 네. 1,200만 원 초과시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한 번에 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금 소득은 전부 종합소득에 집어넣어서 세금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따로 내고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따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과표가 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이 1,200만 원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좀 세금을 좀 덜 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연금 이야기도 좀 했지만 우리 아까 전에 저희가 앞서 말씀 나눌 때 저희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저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보험 사기 과잉 진료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험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오죽하면 보험 사기 무슨 뭐 수사단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줄여도 사실 지금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줄어들고 네. 보험료를 오히려 낮출 수 있는 조건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보험 사기가 진짜 많습니까? 솔직히 이거 지금 제가 원고에 없는 내용이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렇게 보험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험 사기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주위에 실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네.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가지는 절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최근에 이슈화가 됐었죠. 이걸 단체적으로 네. 무언가 단체적으로 범죄를 해서 이 부분들이 적발이 됐던 네.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내는 거죠. 일부러 교통사고 일부러 끼어들기를 해서 네. 과실 부분이 상대방에 더 많이 나게끔 네. 의도적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이 됐지만 이런 치료비나 합의금을 이제 갈취하는 이런 교통사고 사기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안 돼. 참 최근 사례인데요. 예. 참 아니, 좀 그냥 마음이 그대로 아팠습니다. 말씀해 예. 주세요. 사람 실명만 안 나가면 돼요.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예.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죠. 보험 가입은 가능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은 그분들은 의도가 없었는데 직접 가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사망이 이르렀을 때 그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갈취하는 그런 범죄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발됐나요? 적발이 됐죠. 네, 적발이 돼서 적발 그런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다 처벌을 받으시긴 했죠. 네. 그러니까 야, 일부러 교통사고 내는 그런 일당도 보셨다는 거죠? 봤습니다. 실제로. 신고하셨죠? 저는 신고를 그 당시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못했는데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네. 뭐 전에 보면 자해군갈단 그래갖고 지나가는 차에 그냥 뛰어들어서 뭐 팔이 부러졌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부러 서로 짜고 네. 예를 들어서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야 우리 보험금 받아내자 뭐 그래서 둘이 짜고선 싹 교통사고 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는 신고를 왜 안 했느냐? 예. 해도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조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가 나도 지금 직접적인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도 들어보니까 약간 그 지능이 경계성 네. 지능을 장애를 갖고 계신 분 그런 분들한테 보험 좋아 그래서 보험 가입을 시켜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갈쳐가는. 근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고를 내게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진짜 네,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 형사처벌도 받았겠네요. 네, 형사처벌까지 다 받았죠. 음. 네, 근데 저는 그것 또한 사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확한 인지를 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그렇죠. 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을 왕창 좀 늘린다고 이번에 뭐 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역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돈을 줘서 또 돈이 나가는 걸 또 막아야 되는. 그렇죠. 그게 참 이게 좀 서글픈 현실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데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기존에 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기존에는 10억까지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한도를 20억까지. 20억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상대방의 보험 사기 금액을 20억까지 인상을 해서 포상금도 그만큼 늘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포상금은 이제 5천만 원 상대방의 보험 사기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부터 발생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 사기를 했는데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때부터 포상금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그 이하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긴 해요. 그것도 사실 다른 금액이라도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신고를 해야지 철저하게 다 그렇죠. 조금만 그래도 막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상대방의 피해 사기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때부터 이제 포상금은 이제 산정이 되고요.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20억까지 아직, 구간이 갔을 때는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야, 이거 좀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게 그 보험 사기 같은 경우를 해갖고 그 또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거 너무 서글픈 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보험이 사실은 공적인 기능이 있는 그런 그 금융상품인데 이런 보험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좀 바뀐 것도 좀 봤는데 제가 좀 사실은 궁금한 게 많은 이제 새해가 되니까 새로 취업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직장 초년병들, 뭐 사회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처음 직장에 취업을 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뭐 학교 선배다, 뭐 누구다, 그래서 어떻게 뭐 어머니 뭐 친구분이다, 뭐 누나의 친구분이다, 뭐 누구의 뭐 해서 누가 이번에 취업을 했으니까 보험을 하나 가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와서 무슨 보험이 좋다, 무슨 보험이 좋다 많이들 가입을 권유합니다. 제 기억에는 한 10년 전쯤에는 종신보험이 유행할 때는 뭐 종신보험 가입 시키려고 뭐 별의별 인맥을 갖고도 다 많은 분들이 권유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종신보험이 요즘에 또 시들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직장생활하는 제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보험을 좀 가입해 하는 걸 좀 권유해 주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사회초년병들은 사실 연봉이 대기업이라고 그래도 높지 않고 중소기업도 사실 대기업보다 훨씬 더 작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뭐 보험료를 돈 내는 걸 또
과도하게 또 권유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네네. 그 어느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은지 네. 그냥 평소에 우리 저 대표님이 그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네. 하시는 것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 절대 안 된다. 네. 예, 그러면 유지도 못 해요. 그죠. 그 급여를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하다 보면 보험료가 연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소득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내가 보험 상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권유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이 나에게 맞지 않은 과도한 보험료 그리고 그런 설계사의 영업수수료에 좀 치중되어 있는 보험이면 절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실손보험이겠죠. 예, 실손보험은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도 않고요. 젊은 연령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 혹시 아플까? 아플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보험금, 병원비를 환급받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고요. 거기에 이제 보장성 보험 중에는 최근에 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 보험이요? 네, 네. 어린이 보험이라 하면 뭐 우리가 우리 뭐 학생들이나 그 어린이 어린 보험이면 그냥 그 자녀분들이 10살 뭐 예, 이런 친구들이 가입하는 보험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지금 보험 취업하는 사람들 나이로 거의 30살 가까이 될 텐데. 이제는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어린이 보험으로 나왔습니다. 35세까지 네. 가입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옛말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으로 준비했다가 네. 성인이 되면은 갈아타야 된다, 18세 바꿔야 되면 된다.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했죠. 이제 예. 옛말. 옛말. 최근에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자녀 시절부터 가입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금 사회에 예, 이제 초년병. 취업을 하셔서 보험을 처음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면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선 성인 보험보다 저렴합니다. 우선 저렴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중간에 병의 진단을 받게 된다면 납입 면제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가입 한도도 성인환 보험보다 높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나중에 보험금을 우리가 50대, 60대가 됐었을 때 보험금을 그 당시에 조금 더 내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약 형태의 구성들도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길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한 30년 뭐 납입 기간이 이렇게 길게 늘리면 실질적인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진단금, 3대 진단금이라고 하죠. 암, 뇌, 심장 진단금과 간단한 수술비 정도를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납입 기간을 길게 갖고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장성 보험은 더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 보험 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병은 실손보험하고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저는 그냥 보장성 보험이 성인 보험을 권유하실 줄 알았는데 어린이형 보험이 있다.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이거 보험.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우리 저 대표님한테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끝나고 저한테 이메일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연금 보험은 어떻게? 그 다음에 필수 보험이 이제 연금 보험이죠. 네. 우리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네, 연금 지금 보험이 난립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이라 하면 결국은 나중에 타는 시기에 네. 연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그 연금을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내가 그만큼의 이자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미리 시작해서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을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개인연금의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 말고요. 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연금 보험은 필수로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세제 혜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그 세제 혜택도 600만 원까지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제 적격 연금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도 되고 내가 조금 투자 성향이 있다. 그래서 투자 성향을 이제 그런 경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내가 뭐 펀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뭐 변액연금 보험도 좀 권유를 드리고요. 이거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부분은 나의 뭐 이런 성향에 따라서 안정적이신지 아니면 내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그리고 내가 좀 투자 성향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연금 보험을 선택하시는 데는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개인이 그 노후 생활 준비하는 3층 보장 중에서 제일 그 꼭대기 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20대부터 연금을 준비해라. 금액이 네. 적더라도
아 그러면 갑자기 생각 들어가는 게 25세 30세부터라고 가입해서 60세까지 내면 한 30년은 10만 원씩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충분히 보장 그때는 이자가 다 계속 가만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하다. 네네네. 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뭐 우선은 뭐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복리 그 예, 상품이 혜택으로 또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자율이 높아지는 형태의 상품이다 보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다양하게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네. 뭐 5% 확정으로 이렇게 어. 이자를 받는 부분의 연금보험도 핫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 잠깐만요. 그거 제가 여쭤보기 전에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영업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권유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자제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일반 시청자가 이 권유하시는 분이 영업 수수료가 높아서 나한테 권유하는 건지 나한테 좋아서 권유하는 건지 알 도리가 없어요. 네. 어떤 경우에 이 본인이 영업 수수료가 높아서 권유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좀 야 이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혹시 팁이 있습니까? 팁은 자, 보험은 본연의 목적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목적은 사망 보장이에요. 그죠. 네, 사망 보장인데 아까 같이 사회초년생에게 예. 과도한 사망 보장금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예. 근데 내가 가입하려고 권유받은 상품이 종신보험이라든지 뭐 CI 보험이라든지 CI 보험. 예, GI 보험이라든지 이런 상품명이 만약에 표기가 돼 있다라면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그 안에 특약 구성으로 뭐 진단금이나 수술비의 특약 구성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보다 특약 구성의 보장 범위도 협소하고요. 불필요한 특약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종신보험과 CI, GI 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사망 보장, 사망했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이다 보니까 이 사망 보장의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비싸요. 아, 그렇죠. 죽게 되면 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데 비싼 만큼 그만큼 영업 수수료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권유받는 이 사회초년생일 경우에는 종신보험도 어떠한 대상층이 분명히 필요한 그렇죠. 보험입니다. 근데 다만 나에게 목적에 맞지 않은 보험을 권유를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수수료의 목적성에 좀 더 높은 가능성이 비중이 있을 있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건데 잠깐만. 제가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진짜로 좀 궁금하니까 뭐 종신보험은 거의 뭐 내가 30살에 가입해서도 죽어야지 주는 거고 네. 40에 가입해서도 죽어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이해가 돼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CI 보험은 뭡니까? CI 보험도 종신보험의 형태인데 CI가 뭘 뜻하는 거예요? 크리티컬이라고 하죠. 치명적인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예.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을 받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계약에서. 암에 걸렸다. 예를 들어 죽을 암이 네. 거의 살 수 없는 암이다. 그러면 그 사망금을 미리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망보험금에 설정이 되어 있는 뭐 40%, 뭐 5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뭐 사망보험이 1억이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진단금으로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핫하게 판매되었던 상품인데 뭔가 올인원 액세스 같잖아요. 그죠? 네, 사망 시에도 주거나 아니면 생전에 큰 질병에 진단받았을 때도 미리 준다.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해주는 보험.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비싸요. 그렇지, 미리 무언가 주니까. 혜택을 예. 더 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런지 미리 주니까. 보험료가 과도하게 비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치명적인 질병, 큰 질병의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그러면 잘 줘야 되는데 약관을 보시면 굉장히 어렵고 보험금을 못 받게 돼 있는 약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한 예로 중대한 뭐 뇌출혈,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그냥 뇌출혈, 그냥 급성 심근경색증도 중대한 질병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어를 표기를 해놓고 약관을 또 거기에 맞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뇌출혈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6개월 동안 경과를 본 이후에 신경학적 그 보험사 기준의 결손이 존재해야지만 보험금을 주겠다. 어렵다. 어렵죠. 우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뇌출혈이면 뇌출혈 진단 그치. 질병 코드가 나오면 일반적인 보장 질병 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신 CI 보험에서는 이런 보장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았구나.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약관을 잘 살펴보고 가입을 하셔라. 왜냐 나중에 막상 청구를 했더니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굉장히 그렇겠죠. 많았던 보험이더라라고 예, 그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GI는 뭐예요? GI는 참 보험사에서 이제 CI 보험에 이런 문제점들이 예.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GI로 바꾼 거예요. 앞에 중대한을 뺐어요. 아, 예, 그래서 일반 그냥 뇌졸중, 예. 뭐 급성심근경색증, 암의 경우에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을 해주겠다라는 형태의 종신보험입니다. 아하. 네, 다만 이 GI 보험도 이렇게 사망보험금으로 기본적인 보험료가 산출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선지급을 해주는 형태다 보니까 일반적인 질병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아,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훨씬- 내가 질병의 목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질병보험으로 뭐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신 게 맞고요. 예. 사망보험금은 딱 사망보험금의 목적에 맞게 야, 준비를 목적에 하시는 맞게 게 분량. 중요합니다. 아, 목적 있게 분리한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궁금한 게 요즘 그 많은 그 뭐야 우리 그 보험 가입자들 소비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뭐 있어요? 요즘 핫한 보험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쵸, 금리 예, 되게 그래서 예민하죠. 무언가 확정적으로 주는 금리 형태의 보험 음. 상품들을 많이들 찾고 계시죠. 아, 네. 확정적인 금리의 상품을 많이 찾고 계시다. 네. 그럼 지금 그냥 저 보험 전문으로 말씀하시면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할까 시책에 많이 열심히 하는 보험이 뭡니까? 그 단리 5%를 5%. 네, 5%를 내가 납입 기간 동안 그리고 납입이 끝난 이후에도 투자형 상품이긴 하나 투자 실적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정 부분 연금 보험 상품은 일정 부분 사업비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단리 5%로 보장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금리가 지금은 조금 올랐지만 나중에 이제 더 떨어지거나 했을 때 최저 보증 이율 없이 딱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를 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의 연금액이 쌓일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아, 예. 역시 보험도 고정금리가 핫한 이슈네요. 오늘 메이크원의 조승우 대표님하고 보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